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기 1주차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지난주 2기 12주차 채점평이랑요 최고 보통 답안 좀 같이 볼게요. 자, 우리 2기 12주차 쟁점이 어떤 거였나요? 일단 이주대책, 그죠? 우리 기출에서도 몇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손실보상 챕터에서는 좀 중요한 위치에 지금 있는 논점입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우리가 기본적인 수립 실시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주대책 수분양권과 관련해서 발생 시기나 그 다음에 소송의 형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채점평에 물음 1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부 수험생분들이 이제 수립 실시 요건은 다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이거를 풀어 쓰는 걸 조금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채점평 이쪽에 사진 밑에 물음 3을 보시면은 자, 우리 문제 물음이 뭐였나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우리 3기 스터디가 끝나면 진짜 실제 시험장 가서 우리가 그동안 스터디에서 연습했던 거를 우리가 진짜 이제 풀어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뭐 3,000점, 한 과목당 3,000점에서 뭐 3,500점까지도 문제를 풀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에만 읽고 나 이거 아는 문제다 이러면서 급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차를 잡지도 않고 그냥 나 이거 되게 여러 번 써봤으니까 이 논점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쭉쭉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 내가 아는 논점이 나와도 이게 진짜 내가 아는 논점인지 아는 문제였던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대로 목차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음 3의 세 번째 문단에 다만 이 부분이 있죠. 자, 몇몇 분들은 소송 방법 서술 시 특정 수분양권의 발생 시기에 소송 방법만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셨다. 다만 물음에서 취득 시기별이라고 물은 만큼 각 견해별 소송 방법보다 모두 균형 있게 쓴 답안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문제의 물음별,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걸 위주로 목차하고 잘 쓰자.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문제 2번 보시면요. 채점평은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어때요? 자, 물음 1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농지. 그래서 농지를 자세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두루뭉실하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밑에 이제 사진 아주 크게 그죠? 기억에 남게 크게 지금 사진이 지금 들어가 있죠? 보시면은 1항 공익사업의 지구 밖에 편입되는 농지하고 괄호 이렇게 있는데 농지법을 사실 잘 안 보세요. 그죠? 농지법 그죠? 우리 3번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감정평가 부동산 공시법 토지보상법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이 연계된 법령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농지법 제2조 제1호 감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려오시면은 제2조 이게 농지법입니다. 보시면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는데 농지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답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답 과수원. 그다음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으로 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를 또는 대통령을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당연히 3법이 중요하긴 한데 이 농지의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쓰면은 무슨 전략이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이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쭉 넘겨보시면은 우리 채점평 4쪽으로 와볼게요. 물음 2의 사진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사진에 올라와 있는 첫 번째 줄 보시면 재결전치주의 그죠? 우리 지금 연기 1기 2기 내내 한 번씩 그죠? 거의 한두 번씩 기수마다 한두 번씩 재결과 재결전치주의에 관한 걸 썼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보상이든 농업손실보상이든 무슨 토지보상법상 보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재결전치주의 그죠? 그래서 보상 항목별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만 재결전치주의의 예외는 뭔가요? 그죠? 주거의전비나 이사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사실 산정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 산정되는 거는 꼭 재결 거칠 필요 없이 보다 곧바로 소송을 갈 수 있다. 이게 판례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소송은 무슨 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그래서 주거의전비를 뭐예요? 재결을 거치기 전과 후가 구제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5쪽의 문제 3번을 들어가 볼게요. 5쪽의 문제 3번 보시면 자, 너무 쉬웠습니다. 그죠?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의 처분성 합판검, 문합판검, 합판검 논의를 쓰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너무 쉬운 논점이다 보니까 그냥 학설만 쓰신 분, 학설이랑 논거까지 쓰신 분, 판례를 구체적으로 쓰신 분 이런 식으로 다 차등 뭐예요? 차등 점수가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전 시험장 가서 너무 쉬운 논점이 나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쓸 것 같다고 하면은 어디서 디테일 살려주냐면요. 판례에서 디테일 살려주시고 그 외에 내가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면 학설에 있는 논거 한 개씩 해서 꼼꼼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올게요. 채점평 6쪽입니다. 채점평 6쪽 보시면은 일단 징계과징금, 그죠? 징계과징금인데 제가 요번 주 문제 혹시 보셨으면 징계를 한 번 더 냈어요. 요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약술 문제 서술시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의의랑 성질 요거를 먼저 적어주는 습관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채점평 밑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의의 성질. 그래서 우리 법학에 있어서는 의의 성질 요거를 꼭 다시 챙겨주자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최고 답안이랑 보통 답안도 잠깐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우리 최고 답안 보시면 6쪽까지 넘어가 볼게요. 자, 6쪽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 최고 답안이신 분 각 취득 시기별 소송 방법에서 확인 결정 시설에서 취했을 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계획 수리 시설 취했을 때, 그 다음에 7쪽으로 오시면 수리 이전 시설로 취했을 때에서 이렇게 각각 학설별로 꼼꼼하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잘 쓰셨고, 그 다음에 9쪽으로 오시면은 9쪽으로 오시면 이분이 좋은 이제 약간 차별화 전략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농지법에 있는 정의를 썼다는 거. 근데 이분도 보시면은 9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 줄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두 줄만 썼죠. 근데 이렇게 쓴 것만으로도 이미 플러스 알파 차별화가 된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아예 안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답안 볼게요. 자, 우리 보통 답안 보시면은, 자, 보통 답안 1쪽을 볼게요. 1쪽 보시면은, 일단, 글씨랑, 그죠? 글씨랑 이제 이 형태가 되게 잘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잘 썼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쭉 넘어가 볼게요. 자, 쭉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뭐 잘 쓰신 부분들이 있는데 쭉 넘어가시면 13쪽 보시면 이제 물음 3에 우리 제출하는 자료를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아직 조문을 좀 덜 암기하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도 또 잘 쓰셨거든요. 그래서 요 분은 법령 법조문 요것만 이제 우리 남은 3개월 동안 법조문을 좀 추가해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평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문제 보시면 이제 문제 1번 이제 대표적인 쟁점이죠. 공용수용 파트에서 사업 인정에 대한 우리 문제였는데요.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우리가 그동안 연기랑 1기랑 2기 때 해왔던 문제에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내용을 더 많이 쓰는 분량의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논점을 찾기 굉장히 쉬웠어요. 일단 첫 번째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시오 해서 우리가 딱 두면 뭐가 생각나요? 처, 제3, 그죠? 그래서 처, 제3을 각각 목차화 해가지고 5점에 맞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분성, 재량이, 제3자유 행정행위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고요. 다만 사업인정 법적 성질을 설명하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 성질만 쓰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사업인정에 사실 뭐도 숨어 있는 거예요? 의의도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건 사람마다 다른데 물음일에서 같이 설명을 해도 되고요. 또는 물음일에서 내가 문제에서 묻는 것만 목차에서 딱 보여주겠다 하면은 여기서 처제삼을 하셔도 되고 또는 문제 소재나 문제의 소재나 별도 목차로 해서 의의를 따로 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음일은 정말 복습형 문제였다. 자, 그 다음 이제 물음일 볼게요. 취소승의 대상에 대한 입법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위 인용재결에 대해서 자, 인용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는 가능한가? 자, 갑은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자, 밑에 있는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무슨 유형인가요? 그죠? 소유 적법성. 우리 문제 따지면은 유형 1에 대한 1유형에 대한 문제 스타일이죠. 그래서 소송 요건만 찾으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였다? 그죠? 인용 재결. 자, 그리고 아예 문제에서 대놓고 사실은 논점을 주고 있어요. 소송 요건 중에 대상 적격을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주 대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에 대한 입법주의에 대해 설명해라. 그래서 이거는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취소용 대상 입법주의 원칙이 뭐였죠? 원처분주의.
자, 원처분주의가 뭔가요? 무조건 원처분만 소외 대상으로 해야 된다? X, 그죠? 무조건 원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을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모두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재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